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르면 이달 하순쯤 평양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북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방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한반도 외교전의 막판 변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중국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시 주석이 이 시점에 평양을 방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 간에 그동안 아주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가 네. 올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제 답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침 구구절 70주년 행사도 있고요. 또 앞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설이 나오고 네. 뭐 빅딜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북미 간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북한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특히 북미 간의 빗길로 인해서 혹시 이루어질 경우에 파생될 소위 상황에 대한 대북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네.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협의 이 부분을 어떻게 저지하면서 동시적 단계적으로 가면서 이 완충 역할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북중 간의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 주석이 만약에 방북을 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방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하순쯤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를 신고하는 것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네네. 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가 나온 뒤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찾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있는 다음에 네. 가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하겠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북미 간의 소위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전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소위 방해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인상을 줄 필요는 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폼페이오의 방북 이후 그리고 지금 북미 간의 판문점 실무 접촉도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도 중국이 듣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아마 그 이후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빅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빅딜이라는 게 나온다면은 그건 아마 비핵화의 초기 조치로서 네. 서로가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비핵화의 구체적 초기 조치로서 핵 리스트와 핵 폐기 시간표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네. 특히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용어를 FFVD라는 걸 꺼냈단 말이죠.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검증을 하면 그렇다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북한은 한 3주 전부터 최근 들어서 종전선언을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이 볼 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상징적 징표다. 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서 상황을 만든다고 해서 이 부분이 흐트러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강력한 카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갖은 방법을 통해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했을 때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중국이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에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당장의 어떤 시 주석의 방문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거나 꼬이거나 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미 국무장관도 오겠다고 하고 중국 주석도 방북할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뭐 저울질 외교라고 할까요? 균형 외교. 북한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중국을 끌어들인 것도 북한이고 네. 지금 남북한을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국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중국을 배후에 두고 있고 한국과도 판문점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미국과도 뭔가 지금 껄끄러워 보이고 중국과도 소통이 원활치 않고 북한한테는 오히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이 미온적이다 그래서 질책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지금 우리보다 나은데 북한도 김정은도 자신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런 방식으로 끝없이 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성의 있는 거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의라는 것이 자신들이 계속 얘기했던 동시적 단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고 했던 것은 뭐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지 동창리 뭐 미사일 발사대, ICBM 미사일 발사대 부분 폐기, 유해송환 이런 거는 핵 폐기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네. 그럼 미래 핵을 안 하겠다라는 거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문제는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미국과 남한을 설득할 수 없다, 한국을.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라든지 그 이어지는 전체 과정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예상돼 있지 네.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조금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거는 네. 아마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이처럼 외교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한반도 평화 시계도 다시 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내용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비핵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네.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북한과 미국에 대한 동시 경고 겸 요구 겸 네. 부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하. 이 비핵화를 하는 것이 전제이긴 한데 이 비핵화를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존의 관성대로 또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절박함에서 결국은 미국도 한 발 물러나고 북한도 좀 한 발 물러나는 조치들을 취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자체는 상당히 적절한 워딩이었다. 그리고 네. 조금 물러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방향타를 좀 한국의 입장에서 제시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접수하느냐,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특히 보수적 시각이나 그리고 북한도 아직 전략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판단은 네. 안 한 것 같습니다. 동결 정도에서 그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요구와 부탁을 동시에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주목을 받고 네, 있는 아무래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준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